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 바로 그 나스닥에 상장된 차세대 원자력 기술 기업이죠. 오클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또 분석 보고서, 그리고 오클로 회사 측에서 발표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요. 이 오클로가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지원하는 회사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더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샘 알트먼 이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클로의 정말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원자로 오로라. 이게 도대체 뭔지, 네, 오로라. 그리고 지금 AI 시대다 뭐다 하면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아, 정말 폭발적이죠. 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오클로가 어떤 기회를 좀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당연히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 잠재력도 있겠지만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그 시작부터 한번 가보죠. 오클로가 어떻게 시장에 딱 등장을 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2024년 5월 10일이었죠. 스펙 합병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스펙 상장 방식이었죠.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그 샘 알트먼 후광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없다고 할 순 없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하고 좀 맞물린 게 튼 것 같아요.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또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야 하고. 네, 그렇죠. 데이터 센터 확장이 정말. 그러니까 이 많은 전기를 다 어디서 가져오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전력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럴 때 이 오클로가 하나의 대안,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다고 볼 수 있죠. AI 시대의 막대한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부각된 겁니다. 그럼 그 해결책의 핵심,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오로라라는 마이크로 원자로 기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로라.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고리원전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많이 다른가요? 아, 네.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크기부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오로라는 기본적으로 한 15메가와트, 좀 크게 만들면 한 50메가와트 정도?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고속 핵 분열 원자로예요. 15에서 50메가와트요. 기존 대형 원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대형 원전은 보통 1000메가와트, 1400메가와트. 그러니까 1기가와트가 넘어가죠.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와, 그럼 정말 마이크로라고 부를만 하네요. 훨씬 작군요. 그렇죠. 훨씬 작죠. 그래서 기존 대형 원전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별점, 이걸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3가지.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역시 소형화와 모듈화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형화, 모듈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레고 블럭 조립하듯이요. 공장에서 이 원자로의 주요 부품들을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미리 다 만드는 거예요. 아, 공장에서요? 현장에서 짓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주요 부분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걸 이제 건설 현장으로 가져와서 조립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짓는 거랑 공장에서 상당 부분을 만들어 와서 조립만 하는 거랑 당연히 건설 비용하고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비용과 시간, 이게 엄청나겠네요, 사실. 그렇죠. 대형 원전 하나 지으려면 조 단위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막 10년 이상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큰 장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면 뭐가 좋냐면 대규모 전력망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딱 특정 수요가 있는 곳에 맞춤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가능해져요. 특정 수요, 예를 들면 어떤 곳일까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그 바로 옆에 짓는다거나 아, 데이터 센터 옆에요? 네. 아니면 산업단지 아니라든지 아니면 전력망이 들어가기 좀 힘든 외딴 섬이나 선간 지역 같은 곳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에 딱 필요한 만큼의 발전소를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소형화와 모듈화. 그렇군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와 조립한다.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강화된 안전성입니다. 안전 문제. 이게 원자력 하면 항상 따라붙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오로라는 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다른 기술을 씁니다. 기존 원전은 보통 냉각제로 물을 많이 쓰거든요. 네, 물수죠. 경수로 중수로 할 때 그 수가 물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로라는 물 대신에 액체 금속, 정확히는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액체 금속이요, 나트륨. 그건 왜 쓰는 거죠? 물이랑 뭐가 다른가요? 이게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압력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죠. 네, 그렇죠. 증기압 때문에. 그런데 이 액체 금속, 나트륨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도 압력이 거의 올라가지 않아요. 아, 압력이 안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내부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오,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고속 중성자, 패스트 뉴트런이라는 기술을 적용했어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특정 조건에서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의 물리 법칙에 따라서 핵분열 반응이 저절로 멈추는 특성을 갖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멈춘다고요? 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피동적 안전성, 패시브 세이프티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조작이나 외부 동력 없이도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이죠. 그렇군요. 액체 금속 냉각제랑 피동적 안전성. 이게 두 번째 특징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 측면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지속 가능성. 어떤 의미죠? 해결료를 재활용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기술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거죠.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고요. 동시에 우라늄이라는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럼 정말 지속 가능한 원자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소형화와 모듈화, 강화된 안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오클로를 그냥 단순히 에너지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뭔가 에너지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정에너지 솔루션 기업처럼 보이게 만드는 핵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확실히 기존 원전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특히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서 필요한 곳에 딱 갖다 놓는 개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죠. 어쩌면 오클로에 대한 진짜 평가는 단순히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느냐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의 건설 방식,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자, 여기가 바로 다음 이야기랑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오클로가 시장에 나온 시점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AI 기술이 막 뜨고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그야말로 폭증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네, 타이밍이 정말 네. 그 맥킨지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2030년이 되면 미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1%에서 12%에 달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왔더라고요. 11, 12%요. 와,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그렇죠. 이게 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가세잖아요. 이러니까 기존의 전력망이나 발전 방식만으로는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클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순풍, 그러니까 긍정적인 환경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끊기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안정성이 생명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도 받고 있어요. 아, 그렇죠. ESG 경영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정말 절실한 상황인 거죠. 바로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오클로가 제시하는 소형이고 모듈형이고 탄소 배출 없는 원자로가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정말 구미가 당기는 제안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혁명이 계속되려면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런 공감대가 점점 커지면서 오클로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 기업들이 이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받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듯이 오클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기업들하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거죠. 75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의향서, 그러니까 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어요. 750메가와트요? 그것도 꽤 큰 규모인데요? 그렇죠. 이게 뭐 시작 단계일 수 있지만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오클로가 잠재 고객들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총 전력 공급 규모가 대략 한 2100메가와트 정도 된다고 해요. 2100메가와트. 와, 상당하네요. 네, 상당한 수준이죠. 그리고 더 좀 인상적인 계약도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스위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스위치. 이 회사하고는 정말 장기 계약을 발표했는데 무려 2044년까지 최대 12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기가와트요. 메가와트가 아니고 기가와트. 네, 기가와트입니다. 1기가와트가 1000메가와트니까 12만 메가와트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와, 2044년까지? 정말 장기적인 계획이네요. 물론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논의가 오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요? 그렇죠. 물론 아직 뭐 의향서 단계거나 아니면 아주 장기적인 계약이라서 이게 실제로 다 실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에서 오클로의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하셨죠?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 아,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큰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 기업들도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든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즉 오클로가 개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빅테크들도 직접 SMR에 투자하고 있다고요? 네, 데이터 센터를 워낙 많이 운영하니까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직접 에너지 문제 해결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오클로라는 한 기업의 움직임을 넘어서는 거죠. AI 시대를 뒷받침할 핵심 에너지 인프라로서 이 SMR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장 전체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큰 흐름 자체가 오클로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그럼 오클로 스스로는 기술을 현실로 만들고 또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나요? 파트너십 같은 거요. 네, 오클로도 가만히 있진 않죠. 기술 상용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3가지 축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가지 축. 첫째는 실제로 원자로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부품 같은 거요. 아, 부품 수급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아주 유명한 에너지 기술 대기업이죠. 지멘스 에너지. 네, 지멘스. 이 회사하고는 오로라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증기 터빈 발전기, 이걸 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아, 그럼 핵심 부품 공급망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안정적인 부품 수급망을 미리 확보해두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축이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두 번째는 규제 승인과 실증 단계를 위한 협력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원자력 사업은 결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장 큰 허들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클로는 이 부분을 위해서 미국 에너지부 DOE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INL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DOE랑 국립연구소 INL요? 네, 특히 INL과는 2025년 3월에요. 첫 번째 상업용 오로라 원자로를 건설할 부지, 땅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군요. 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실질적인 진전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DOE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차세대 원자로에 쓸 새로운 연료를 만드는 시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오클로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새로운 연료요? 어떤 연료인데요? 고농축 저농도 우라늄,
줄여서 HLEU, 할레우라고 부르는 연료인데요. 할레우. 네. 좀 생소하네요. 네, 이게 기존 원전 연료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요. 한 번 넣으면 더 오랫동안 태울 수 있어요. 연소 주기가 길다고 하죠. 아, 효율 높고 오래 쓴다. 네, 그래서 오로라처럼 작은 소형 원자로를 더 작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적은 양의 연료로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게 해주는 고성능 연료인 셈이죠. 오클로가 이 HALU 연료 제조 시설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규제 승인과 실증을 위한 협력, 그리고 핵심 연료 확보까지 이게 두 번째 축이었고, 그럼 세 번째 축은 뭔가요?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오클로가 데이터 센터 시장만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다른 시장도 보고 있다고요? 네, 더 넓은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쉐일 오일을 생산하는 회사 중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 회사하고는 그 석유 시추 현장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도 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력만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외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바로 그런 곳에 필요한 전력을 오로라 원자로로 공급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고요. 오, 산업용으로도 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핵연료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센트러스 에너지커프라는 회사하고는 국방 분야 같은 좀 특수한 목적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까지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데이터 센터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일단 기반으로 삼되 이걸 넘어서 산업 현장이나 국방 분야처럼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미리 포석을 깔아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네요. 파트너십망이 꽤 촘촘하게 짜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집권하게 되면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 뭐 이런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런 정치적인 환경 변화 가능성, 이것도 오클로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에 좀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오클로 같은 기업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미국 내에서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아, 양당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뭐 규제가 좀 완화된다거나 아니면 그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좀 간소화된다면 오클로가 계획하고 있는 첫 상업용 원자로 가동 시점을 좀 앞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후속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확실히 사업 속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런 정치적인 변수는 항상 유동적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하고요. 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안전성 검증까지 완화하는 걸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 중 하나다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로 입장에서도 특정 정치 성향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기술 자체의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데 계속 주력해야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잠재력, 또 시장 기회, 그리고 정책 환경까지 쭉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죠. 재무 상태하고 시장에서는 이 오클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걸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돈 문제가 중요하죠. 오클로가 스펙 합병하면서 자금을 좀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 규모가 한 3억 6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합병 당시에 그 정도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이후인 2025년 6월이었죠. 그때 추가로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더 조달했어요. 주당 60달러에 667만 주를 발행해서 대략 한 4억 달러 정도를 더 확보했습니다. 네, 추가 자금 조달에도 성공했죠. 그럼 합치면 대략 한 7억 달러 정도. 일단 뭐 당장 운영하고 기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단기적인 운영 자금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오클로가 아직 실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 소위 말하는 사전 매출,
프리레베뉴 상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 매출은 0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는 계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장은 실적이 전혀 없는데 뭔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전 매출 기업 투자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보고 계신 건데요. 네. 이런 종류의 기업들은 사실 현재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아주 먼 미래에 이 회사가 성공했을 때 얻게 될 높은 성장 잠재력,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대상입니다. 미래의 가능성. 또 상용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혹은 경제적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자본과 시간을 계속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죠. 돈이랑 시간이 계속 들어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수익 없이 비용만 계속 발생하는 구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클로 역시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회사입니다. 불확실성.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전 매출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커지면 확 올랐다가 또 뭔가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확 빠지고. 아, 변동성이 크다. 네. 실제로 오클로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상장 이후에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등락이 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월가의 평가도 좀 엇갈리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월가의 시선도 그래서 딱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일부 분석가들은 오클로가 정말 AI 혁명 때문에 생기는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 급증, 이런 엄청난 파도를 찰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네,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 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같은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목표 주가를 높게 본다. 미래의 청사진의 상강에 기대를 거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미래 가치와 베팅하는 거죠. 근데요. 그 시장 수익률 상회 평가는 좀 너무 낙관적인 해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매출도 전혀 없고 첫 상업 원자로 가동까지는 빨라야 2027년, 그러니까 최소 2, 3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꽤 남았죠.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금 너무 앞서 나가는 평가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신중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큰 투자은행에서는요. 오클로의 기술적인 잠재력 자체는 인정을 해요. 이게 혁신적이라는 건 동의하는데 네. 그런데 현재 주가 수준을 보니까 이미 미래에 대한 그런 성장 가능성을 상당 부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 주가가 이미 좀 비싸다. 그렇죠. 약간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투자 의견으로는 중립, 뉴트럴을 제시했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팔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이런 거죠. 중립 의견. 네. 특히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좀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클로의 주요 경영진들, 임원들 일부가 상장 이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좀 팔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아,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도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반드시 회사 전망이 나쁘다는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죠. 내부자 매도. 이게 좀 신경 쓰일 수 있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원에서 현금화를 좀 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현재로서는 오클로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미래의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의 불확실성과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사이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잠재력 대 현재 불확실성. 팽팽하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샘 알트먼입니다. 아, 또 샘 알트먼이군요. 네, 오픈 AI의 CEO로 훨씬 더 유명하지만 이 샘 알트먼이 오클로에게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기 투자자였고요. 그리고 오클로가 스펙 합병으로 상장할 당시에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회사를 시장에 알리고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샘 알트먼이 밀어주는 회사다 이러면서 주목도가 확 올라갔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SMR 시대에는 SMR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던져왔잖아요. 네, 인터뷰 같은 데서 자주 얘기했죠. 네, 그 메시지 자체가 오클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증폭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오클로에게는 엄청난 후광 효과를 가져다 준 거죠. 네. 그런데요, 2025년 4월이었나요? 그때 샘 알트먼이 오클로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오픈 AI CEO로서의 역할과 오클로 의장 역할 사이에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근데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회사의 얼굴마당 격인 핵심 인물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 좀 악재로 받아들여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장 반응은 오히려 꽤 긍정적이었다고 들어서 저는 그게 좀 의외였거든요. 주가가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반응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좀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핵심 인물의 퇴진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샘 알트먼이 오클로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본 거죠. 새로운 시작이요? 어떤 시작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픈 AI하고 오클로 사이에 더 본격적인 사업 협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픈 AI가 오클로의 마이크로 원자로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주요 고객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기술 개발 파트너십을 맺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오픈 AI가 오클로의 고객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큰 규모의 협력을 염두에 뒀을 때 샘 알트먼이 양쪽 회사에 다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회사 이익을 우선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바로 그 문제를 미리 깔끔하게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규모의 협력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이해 충돌 해소가 아니라 협력의 발판 마련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오클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샘 알트먼 개인의 영향력이 시장에서 얼마나 막강한가 하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오클로의 미래, 특히 AI 산업과의 강력한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알트먼의 퇴진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니.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클로라는 회사, 정리를 해보면 오로라라는 아주 혁신적인 마이크로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핵심 기술이 있죠. 그리고 마침 AI 시대가 딱 열리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라는 정말 거대한 시장 기회를 눈앞에 딱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대적 흐름이 따라주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살펴봤듯이 지멘스나 국립연구소 같은 탄탄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고 또 원자력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라는 순풍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잠재력 측면만 딱 놓고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이런 밝은 측면과 동시에 아주 명확한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역시 아까도 강조했지만 아직 상업 운전을 시작하지 못한 사전 매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크죠. 네. 아직 돈을 못 번다는 거. 네, 그 말은즉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이 정말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뜻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원자력 사업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죠. 바로 규제 당국의 인허가 문제입니다. 아, 인허가. 네, 특히 미국에서는 원자력 규제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설,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안전 규제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이 NRC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로 원자로를 가동할 수가 있어요. NRC 승인, 이게 어렵나요? 네, 매우 까다롭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클로도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규제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주가, 즉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논란, 이것도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변동성과 밸류에이션 문제.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오클로는 정말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의 특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딱 맞는 표현 같네요. 결국 현재로서는 아까 2027년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죠? 그 첫 번째 상업용 오로라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오클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 첫 번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오클로의 신뢰도나 추가 수주 가능성, 그리고 당연히 주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NRC의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지, 아니면 좀 지연되는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다른 데이터 센터나 혹은 다른 산업 분야 기업들과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중요한 파트너십 체결 소식 같은 게 나오는지 여부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겠죠. 네. 기술 개발 진행 상황, 규제 승인 과정, 그리고 추가 계약이나 파트너십 소식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따라가면서 봐야겠네요. 자, 오늘 오클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오클로라는 기업이 가진 혁신적인 잠재력과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리스크들을 좀 균형 있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 오클로가 개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이크로 원자로 기술이 과연 지금 당면 과제인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미래에는 에너지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게임 체인저. 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또 널리 퍼진다면 이게 단순히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 또 산업 구조, 심지어는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아주 외딴 지역이나 섬 같은 곳에도 안정적이면서도 깨끗한 전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모든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걱정 없이 공장을 돌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중앙 집중식 대규모 발전소와 거대한 전력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요. 와, 그렇게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경제성 문제, 또 사회적인 수용성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겠죠.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오클로라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오클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